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셀트리온이 참, 그죠? 하락하는 또 힘든 한 주였네, 그죠? 지난주에는 나스닥도 지금 보고 계시지만, 나스닥도 뭐, 4일 연속 하락을, 4일 하락을 하고, 하루 올랐죠. 하루 오르고 4일 하락하고, 시장 자체도 조금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히 국내 기관 쪽에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이제 전체 시장에서 나오면서 또 셀트도 거기 특히 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그 외국인 이제 어쨌든 뭐 지난해도 마찬가지 외국인들보다는 국내 기관들의 그죠 매도로 주가가 많이 좀 변화를 일으키죠. 자, 이번 주는 이제 이번 주가 보통적인 이제 시간이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그죠 하는데 보통 이제 2월 15일 전으로 이제 발표를 과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설날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 일부 대기업들도 그죠 실적이 뭐 한 3, 4일 정도 늦춰졌죠. 하이닉스도 2월달에 발표하고 삼성전자도 뭐 2월달에 발표하고 이제 보통적으로 뭐 1월 말에 발표를 하는데 셀트도 보통적으로는 2월 15일 전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그와 연관을 시킨다면은 뭐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가 보통적인 부분에서는 실적 발표니까 어쨌든 실적 발표와 뭐 요즘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실적이 내려간다고 해서 하락하는 그런 상황도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자, 지난주 수급을 조금 보면서 또 이번 주를 한번 우리가 전망을 해보고. 자, 먼저 이제 미국 시장을 살짝 보면, 자, 미국도 어쨌든 지난주에, 3일 연속 이제 하락은 했어. 그죠? 수요일 날, 종가가 1.68% 하락.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도 1.02% 하락. 그리고 금요일 날도 0.61% 하락. 3일 연속 하락했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하루 오르고 월요일 날도 또 뭐 1% 정도 하락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시장 나스닥도 어쨌거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제 미국도 요 전고점 근처까지는 왔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에서 1600 사이가 단기 이제 저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22평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의 뭐 연준 의원들도 그렇고 또 연은 총재들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금리와 관련된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죠. 그와 더불어서 나스닥도 좀 하락을 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고용 지표는 뭐 계속 그동안 좋았던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도 또 고용 지표가 그죠 워낙 월등하게 좋았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에서 1월달 CPI가 이제 화요일 날 또 발표를 하죠. 14일 날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CPI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한번 또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시장이 좀 원하는 대로 나오면 또 그렇지 않게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 주가가 좀 또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요 20일 2평의 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소폭 반등을 또 했고 그죠? 그러니까 미시건대의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4.2%였죠. 전월보다 좀 높았어요. 지금 이제 CPI가 어쨌든 뭐 예상 전망치는 한 지금 2% 정도도 보고는 있기는 한데 약간 그거보다 높게 보는 경향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요 근처면은 그죠 크게 시장은 무리 없지 않을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쨌든 뭐 테슬라도 이제 최근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으니까 5%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알파벳도 좀 하락을 또 하기도 했고 그죠. 알파벳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금요일 날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그죠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 메타 같은 경우도 한 2% 하락을 했네요. 반도체가 좀 하락이 컸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가 한 4.8% 하락을 했으니까. 반면에 이제 그동안에 또 기술주가 오를 때 이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내렸었잖아요. 그죠? 또 금요일 날 제약 바이오주가 좀 오르면서 아무튼 마감을 또 하는 그런 모습은 이번 주 우리 시간도
제약 바이오주가 지금 우리 시장도 뭐 상당히,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제약 바이오가 좋으면서, 그러니까 기술주라든지 지수는 하락했지만 오히려 제약 바이오주는 뭐 신고를 내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연초에 이제 지수가 오르면서 오히려 제약 바이오주는 또 하락을 했는데, 또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지수가 내리면서 제약 바이오주는 또 금요일에 보니까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뭐 CPI 발표까지는 그죠? 좀 관망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CPI 쪽이 긍정적으로 만약에 뭐 좀 안전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어쨌든 뭐 11,000 지금 보면은 한 400. 그죠? 근데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월요일날 좀 빠졌다가, 아니 월요일날 좀 올랐다가 화요일날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뭐 아무튼 지금 연초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어쨌든 8조 이상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구조가 계속 긍정적인 흐름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반도체 부족해서 자동차까지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셀트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셀트가 이제 지난주에는 보면은 어쨌든 외국인들은 거의 뭐 간망 부분.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기관들의 매도가 컸습니다. 기관들 중에서도 금융투자 쪽.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 시장에서도 지난주에는 뭐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기관들이 지난주에 한 2조 원 이상 매도를 했으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셀트도 매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도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했다 볼 수 있는데, 자,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이제 3만 주 매도, 뭐 간망이죠. 근데 개인들이 이제 지난주에 19만 주 정도 매도를 보여줬는데, 뭐 이 개인은 약간 이제 차명 성격했던 물량들도 일부 포함이 되었다. 항상 이제 셀트는 어쨌든 뭐 이제 개인의 매수 부분에서는 차명 쪽에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누르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지난주에 22만 8천 주 매도가 좀 컸죠. 그 중에서 금융 투자 쪽의 매도가 16만 2천 주니까 보험 간망 2천 주 매수고, 투신들은 지난주에 8,600주 매도 간망이죠. 거의 사은푸드도 300주 간망 매도니까. 연기금이 이제 금요일 날 좀 매도가 컸어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매도가 좀 크면서 연기금이 5만 6천 주. 그래서 이제 항상 셀트의 주가가 좀 하락할 때는 어쨌든 연기금과 투신 사모펀드가 그죠? 매도가 좀 큰. 근데 어쨌든 뭐 투신 사모펀드는 거의 매도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죠? 그러면 연기금 부분에서는 뭐 전체 시장에서도 물론 이제 지난주에 매도가 좀 컸지만은, 이쪽에 여타 이제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아닌 이제 이런 기금 쪽의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타 쪽은 이제 지난주에 뭐 자사주가 어쨌든 계속 유입이 되었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 수급은 어쨌든 기관들의 매도와 외국인들의 간망과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이게 바뀌는지, 만약에 이번 주에도 뭐 기관들의 매도가 그러면 좀 더 시간이 걸 수 있는 부분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주에 만약에 매도 부분에 뭐 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16만 원대는 뭐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을 보게 되면, 아무튼 2월 달 부분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22만 5천 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22만 5천 주에는, 물론 이제 자사주 발표 전 가격대까지 거의 왔지만, 외국인들이 22만 5천 주 2월 달에 그래도 매수 보여줬고, 개인들도 매도,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지난주에 매도를 좀 하면서 25만 2천 주죠. 거기에 연기금도 8만 5천 주고, 결국은 금융투자 쪽, 그러니까 시장과 연동되는 물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셀트의 공매도 주창구라고 한다면, 뭐 메리린치라든지 또 모간스탠이라든지 골드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공매도 공격이 나오면 주가가 뭐 크게 하락하거나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반대죠. 그죠? 오히려 모간스탠이나 골드만 이런 쪽은 매수 아니겠습니까? 매수. 이따가 이제 지난주에 매도한 창구 쪽을 보겠지만은, 그럼 개인들도 2월 달에 어쨌든 뭐 7만 8천 주 매도이긴 해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좀 매수가 유입이 되긴 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죠. 그 중에서 누가? 금융투자 쪽. 금융투자는 이제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지수도 뭐 간방이지만,
시장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면, 매수라는 것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수급이 유입이 되면, 그러면 지수가 외국인들이 팔면은 지수는 뭐 탄력적이지 않겠지만 외국인이 사면은 오히려 지수도 탄력적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셀트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들이 크게 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 그러니까 금융 투자 쪽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 항상 주가는 긍정적이다. 왜? 과거처럼 뭐 공매도를 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자, 보험도 2월달 매수, 투신들이 이제 소폭 2월달에 뭐 한 16,000주 매도가 잡히고 있고, 사모펀드는 관망이죠. 9,000주 매수니까. 연기금이 어쨌든 지난주에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아무튼 85,000주. 그러니까 2월달에 연기금이 약간 지금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다. 근데 항상 이 연기금의 수급을 우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셀트의 상승에 도움은 되진 않았어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제 2018년부터 사실은 연기금이 이제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35, 6만 원대부터. 그러면 주가가 이제 뭐 15만 원대까지 빠질 때까지 연기금이 2년 동안 계속 매수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6년, 17년까지만 해도 연기금이 그때 뭐 셀트 주식 한 100만 주밖에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제 주식 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사면서 오히려 주가는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셀트리온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어쨌든 셀트를 시세를 크게 낼 수 있는 수급의 주체는 금융 투자라는 거, 그죠? 금융 투자라는 거, 요 부분, 그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기타는 이제 뭐 자사주가 한 10만 주 정도 들어왔으니까 2월달. 자, 그러면 이제 올해를 보면, 자, 올해 셀트리온을 올해도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 20만 주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매수 기조를. 개인들이 34,000주 매도. 근데 올해 기관들이 벌써 30만 주를 팔았어요. 기관 중에서는 누가? 금융투자 쪽이죠. 그리고 누가? 상호펀드. 그리고 투신.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은 시장의 이제 흐름이라 볼 수 있는 거지만 투신이나 상호펀드는 셀트의 뭐야? 그냥 공매도와 연관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상호펀드는 전체 시장에서도 올해 주식을 많이 좀 파는 수급의 주체예요. 연기금도 파는, 뭐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팔았으니까. 근데 이제 특히 금융투자 쪽이 올해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셀트도 마찬가지로 23만 8천 주죠. 근데 외국인들은 20년 매수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 크게 매수했지만, 셀트는 크게 매수는 하지 않았죠. 그쵸? 이제 그 부분에서는 다른 차이점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구냐면, 개인과 기관의 싸움이다. 싸움이라는 것은 개인과 기관의 수급의 흐름을 가지고, 기관들이 매수를 해야지 셀트는 오른다. 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지금 올해 어쨌든 뭐 지금 약간 매수 우위는 그래도 가져가고 있지만, 최근에 비해서는 물량은 조금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빨리 우리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딜 것인가, 그 부분을 판단하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게 조금 이제 23년 1월이네. 두 번이나 나왔네. 이게 두 번 들어갔군요. 그죠? 두 번 들어갔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셀트가 1년 동안에 지금 외국인들이 176만 주 매수를 했죠. 기관들이 250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연기금이 170만 주 매수를 했는데, 아무튼 지난해에도 상호펀드는 여전히 매도, 투신보험, 금융투자 쪽도 소폭의 매수. 그죠? 여전히 이제 개인들이 작년에 580만 주 매도했다는 거.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4,90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기관들이 근데 올해도 삼성전자도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팔았지만 올해도 좀 기관들은 1,100만 주, 그러니까 1,200만 주 팔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셀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 국내 기관들은 주식을 지금 팔고 있다는 거. 근데 결국 이제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저런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기관들이 3년 동안 지금 주식을 거의 뭐 양시장에서 한 130조 정도 3년 동안 팔았거든요. 그죠? 근데 추가적으로 올해도 뭐 몇십조 이렇게 팔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기관들이 이제 수급이 전환으로 얼마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되고.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어쨌든 연기금이 220만 주 올해 팔았습니다. 아무튼 이 연기금은 죽으라고 좀 주식을, 그죠?
삼성전자 팔고 있는 거고, 사모펀드도 100만 주 팔았네요. 그죠? 금융투자가 960만 주. 결국은 이제 이 기관들의 매도는 계속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거기에 셀트도 기관들의 매도가 받치면서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돌아서는 부분이 되면 그때 얘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겠죠. 매수를 하면 삼성전자 외국인이 파니까 기아이 사도 주가가 탄력적이지 않겠지만 셀트리온은 뭐예요? 외국인이 별로 팔지 않으니까 기아이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력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여기서 크게 빠질 건 없으니까요. 외국인들도 뭐 전체 시장에서 3년 동안 지금 주식을 팔았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유료국 특강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청취 안 하신 분들은 또 한번 청취해서, 그거 이제 취지가, 어쨌든 뭐 좀 소자금으로, 그죠? 어차피 여러분 셀트에 다 가지고 계시니까 소자금을, 어차피 그러니까 중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기 매매가 필요한 거예요. 단기 매매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중기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움직이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좀 하면서 시장이 가깝게 익히면서 거기서 일부 뭐 수익이 좀 나면 그 수익 난 금액 가지고 셀트는 저축 뭐 10주든, 그죠? 50주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니까 한 번씩 단기 금액이 계신 분들은 가서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셀트가, 누가 많이 팔았는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주가가 어쨌든 거의 5일 연속 하락했다, 일주일 내내 하락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CT가 16만 주를 매도를 한 거죠. 16만 주. 월, 화, 수, 목. 금요일날 이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제가 이제 만약에 금요일날도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1.9은 이쪽 테마스에게 물량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금요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또 2월달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CT 물량, 그러니까 CT가 지난해 한 37만 정도 매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16만 주 뺐으니까 이제 걔들 가지고 있는 한 20만 주대 초반. 그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CT 다음으로 지금 지난주에 매도가 큰 그 증권사가 DB금투죠. DB증권. 그러니까 DB증권은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의 주주분들이 공매도가 없는 창고로 갑시다 해서 캠페인해서 간 창고가 DB창고잖아요. 그죠? 지난해에도 지난 DB창고 영상에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오늘도 지금 매도 2위야 2위. 그죠? 2위. CT가 1위고. CT는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매수를 하겠죠. 그 CS도 이제 만기일날 나왔던 물량이고, 그러면 뭐 신한 이런 쪽. 그리고 이제 매수 쪽에서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CT 물량을 어쨌든 일부 좀 걷어간 창고가 모간 스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달에는, 이것도 그렇죠. 1월 달 윈도우 드레싱 때도 메리린치가 나왔던 한 9만 주 정도 물량을 모간 스탠리 가져갔으니까, 모간 스탠리가. 그래서 모간 스탠리, 삼성, 골드만. 지난주에, 골드만도 매수, 메릴린치도 지난주에 매수예요. 그죠? 매수. 그래서 지난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CT 물량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CT 물량의 영향을 받은 부분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투자 쪽에 집요한 매도 부분으로, 그죠? 주가가 또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좀 주가가 큰 내리 영향도 약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크게 나쁠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뭐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그죠? 만약 CT가 뭐 공매도를 막 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CS가 막 공매도 물량을 막 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2월 달도 CT, 그러니까 2월 달로 보면은 이제 CT가 15만 주. 2월 달 한 달로 2월 달 2주니까. 2월 달에 보면 모간 스탠리가 무슨 뭐예요? 17만 주를 산 거예요. 모간 스탠리 17만 주. JP 모건도 2월 달에 7만 6천 주. 골드만삭스도 4만 1천 주. 뭐 UBS, 메리린치 다 매수예요. 매도한 창구는 지난주에 매도된 CT가 15만 주죠. 그리고 DB 6만, 미래에셋, 이런 쪽이야.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좀 수급을 말씀드리냐면, 셀트가 결국은 수급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지지난해보다는 뭡니까?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는 줄어있고,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매도가, 누적 잔고가 지금 최근에 늘었던 게, 국내 기관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그죠? 잡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사모펀드와 또 누구, 금융투자, 증권사, 이런 쪽과 연관되는 물량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물량마저도 누가?
모간 스탠리가 쇼크업을 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이 뒤에 나타나니까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올해 지금 보면은 셀트가 결국 이제 시티가 뭐 지난주에 판 거 가지고 제일 많은 거 16만 주가,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야 14만 주밖에 안 되잖아, 그죠? 올해 그래도 시티도 좀 매수를 하다가, 아무튼 지난주에 일반기가 16만 주 그밖에 없다는 뜻이야. 올해, 그리고 이걸 빼버리면 올해 제일 많이 판 창구가 어디예요? DB 창구예요, 여러분들. 13만 5천 주. 지난해에도 DB가 매도 1, 2, 2위였어. 그죠? 8월 이후에는 1등이고, 월등하게. 올해도 DB가 지금, 아무튼 매수 5위 안에서는 항상 들어있을 것이다. 제가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리면 저도 죄송하지만은,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면 개인들은 결국은 다 틀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항상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가자. 그죠? 같이 가자. 저도 뭐 안 좋은 악재, 제가 악재를 말한들, 여러분들이, 그죠? 그럼 악재 나왔으니까 여러분 팝시다. 다음에 또 삽시다.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종목은 제가 오전장에도 항상, 과거에 삼성전자도 제가 9만원대 초반에 매도, 현대차도 27만원대 매도, 말씀드려요. 그죠? 근데 그럴 주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이제 차후, 향후, 왜 과거에 삼성전자가, 왜 앞으로 셀트가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그죠? 부분들을 겪고 있는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올해 어쨌든 모간스탠이 다 삼성증권, 삼성창고는 올해 매수가 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 셀트의 공매도 몸통이니까. 그러면 셀트의 공매도의 몸통이 외국계는 모간스탠리, 국내 창고에는 삼성증권. 올해 삼성증권 매수 기억하십시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작년 8월 달부터 보면은 8월 달에 골드만삭스가 뭡니까? 56만 주입니다. 8월 이후에. 그죠? 근데 지금 DB가 앞서버렸어요. 그동안에 월등하게 골드만삭스가 1등이었는데, DB가 올해 막 또 팔기 시작을 하니까. DB증권이 작년 고점 이후에 59만 9천 주예요. 그럼 DB가 계속 앞서가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다 외국계. 모간스탠리, JP, 메리린치, HSBC, 다이와, UBS, BNP, CS 다 외국계죠. 여기는 다 국내 창고예요. 그죠? 골드만은 이제 매수를 하면은 이쪽, 그러니까 이게 골드만의 이 매수는 이제 테마성 물량이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작년에는 미래에셋이 매도 1위 71만 5천 주. 작년에 DB증권이 매도 2위 71만 주. 그죠? 5천 주 차이로 2위를 했습니다. 삼성도 작년에 많이 팔았죠. KB도 올해는 삼성이 많이 이제 매수로 돌아선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자사주가 작년에 자사주 한 160만 주, 올해도 30만 주. 뭐 2월 달에 다 한 주에 10만 주씩 하면, 그죠? 2월 달 안에는 뭐 다 끝나지 않을까 보여져요. 한 주에 10만 주, 5, 2, 5, 10, 딱 10만 주잖아요. 하루에 2만 주씩 사게 되면. 자, 메리린치, 시티, 골드만 다 외국계, 그죠? 쇼커브 창고입니다. 메리린치든 시티든 골드만이든 모간스탠리 이제 올해 좀 많이 하겠죠. 쇼커브를. 자, 지금 이제 공매도를 여러분들, 자, 그동안에 올해도 공매도 좀 꽤 크게 나온 데도 나왔어요, 그죠? 기관들 거니까 크게 하지. 왜? 이놈들은 급대하리가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들말씀서 많이 치지 못해요. 과거에 왜 모간스탠리를 통해서, 메리린치를 통해서, 골드만을 통해서 막 몇십만 주씩 때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끼케가 5만 주가 최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늘지 못하잖아. 지금 누적이 2월 8일 기준으로 253만 주 줄었어요. 그러니까 280만 주 때에서 지금 거의 30만 주가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에 공매도는 좀 쳤잖아. 누가? 자산운용사 애들이 국내. 그죠? 근데 오히려 외국계 모간스탠리를 비롯해서 골드만을 비롯해서 쇼크업 했다는 거예요. 메린치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왜 기관들의 수급으로 주가가 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여기서 누가 해야 될 게, 시장이 오르는 부분에서는 금융투자가 살 것이고요. 쇼크업 부분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신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 팔 사람이 있어요? 끽 해봐야 개인들밖에 팔 사람 없는데,
외국인이 팝니까? 셀트를 지금? 검은머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검은머리 물량 가지고. 자,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거의 고점 대비 30만 주 줄었다. 아시겠죠? 올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는 뭐 거의 비슷해요. 지금 940만 주대. 여기서 그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대차 잔고는. 자, 그리고 이제 신용은 최근에 좀 늘은 것 같아요. 신용은 그죠? 또 개인들이 신용을 좀 더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뭐 개인들이라기보다는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차명 성격 애들이 그죠? 다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셀트를 사보고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바이오도 잘 안 보잖아요. 바이오도. 응? 단기 매매를 해도 바이오에 단기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냥 이럴 때 이제 역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또 어쨌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는 셀트가 움직여야지 갑니다. 근데 그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좋은 자리 올 것이니까 묵묵하게 여러분 그죠? 한 주라도 저축 들면서 그죠? 기다려 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또 차트 한번 보고 마칠게요. 차트 한번 봐야죠. 또 차트 한번 보면 안 되냐 우리 셀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어쨌든 뭐 셀트를 놓고 참 말도 탈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죠? 개맛을, 니들이, 우리 옛날 친구 선생 있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셀트를 알아? 주가, 그거 뭐 시세 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참, 이거 뭐 하려고 손을 대는지 모르겠어. 자, 지금 이제 셀트가 어쨌든 다음 주에는 양보를 하나 해야 돼, 무조건. 그죠? 16만원대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자,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어쨌든 결국은 2주, 그러니까 저번에도 2주 양봉 한 주씩, 2주 양봉 한 주씩. 그죠? 또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양봉을 낼 시점이 오기는 했는데, 자, 바닥 벅벅 기면서, 그죠? 이동 평균선을 어쨌든 모으고는 있습니다. 모으고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고. 제가 주말에 이렇게 유료로 강의하는데, 뭐, 참석 안 하실 분도 안 하셔도 돼. 그죠? 좀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조금씩 하면 또 이게 뭐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셀트의 지겨움을 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내가 또 해서 단기를 또 손실 볼 때도 있습니다. 수익 나면 그 수익금 가지고, 그죠? 한 주도 딱 저축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희망이 생기고요.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지금 또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월요일 날, 그죠? 다음 주는 셀트의 실적 발표 부분이 어쨌든 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